진짜 참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출연하시는 날만 되면 꼭 교수들 사고칭 사건을 다뤄요. 제가 교수 사고 관련 사건 이제 전문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뭐 마음 먹은 대로 이게 뭐 교수님 오늘 출연하니까 사건 나라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백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일단 이 피해자가 2020년 4월에 입국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을 들으려고 들어오는데요. 그때 4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8월까지 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물리치료 요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는데요. 피해자를 불러서 가슴 테이핑 방법을 개발하고 싶으니까 모델을 좀 서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용 테이프 있잖아요. 손목이나 이제 발목에 감아서 뭐 발목 삔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상이나 통증을 막는 그런 테이핑인데 이걸 가슴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거절을 못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인데.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딱 보니까 이제 각이 나와요, 변호사님. 저는 저 가슴 테이핑이라는 것도 저게 그냥 만들어낸 말 같아요. 실제로 저걸 개발하라고 했는지조차도 의문스러워요. 진짜. 왜냐하면 근육통 같은 걸 잡아줄 때 테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저걸 운동선수들. 저걸 가슴에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유럽 여성들은 이 오픈 마인드라서 의료진들 앞에서 속옷도 잘 벗더라. 그리고 가슴이 예쁘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고관절이 아프니까 거기 그 고관절 쪽에 테이핑을 자기에게 해달라면서 속옷만 고관절이면 당연히 속옷밖에 안 입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사파처럼. 네, 저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남자친구 안 사귀면 안 되겠니? 그리고 술자리를 가진 관계에서 너하고 성관계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외국인 학생이라는 약점을 공격한 게 아닌가 싶어요. 100%. 예. 그거죠. 우리말이 뭐 익숙치 않고 또 진짜 타양살이 하면서 혼자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저 학생 놓고 거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그렇죠. 학교 측에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비슷한 패턴. 그렇죠. 학교 측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 잘못된 대응이 보입니다.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니까 이 교수를 해임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뭐 당연한 절차로 보이는데 그 뒤에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센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업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다른 얘기, 이 얘기 말고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라고만 설명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종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또 소갈이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예, 진짜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 만큼 가해자 그 교수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저는 사건 반장에서 저희가 맨날 제가 막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막 항상 지적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사회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세상에 가해자 앞에서 지금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 인권을 지금 우리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글쎄 이제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 학교 관계자의 어떤 대처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대학원생을 지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그 어떤 사건에서는 거기 뭐 겸임 교수라고 해서 이제 그냥 강의를 나오시는 분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전임 교수로 추정이 돼요. 대학원생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교수가 해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해임이 된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한동안 강의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학 측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뭐 있겠습니다만 이건 엄연히 그 여성에게 그 피해자에게 또 2차 가해를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외국 유학생인데 이것은 이 우리나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그 어떤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대학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로 좀 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학교 센터 관계자 또 한 번 피해자에게 황당한 얘기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진짜 말하기도 싫어요. 발설하지 말랍니다, 백 기자. 네, 예?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보면요. 여기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를 들면서 해당 교수의 해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 우리 가족 여러분이 국립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사립대입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 징계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거를 그냥 마땅한 학칙이 없어서 준용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보다는 가해자는 거기에 우리가 형사처벌할 때도 그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맞게끔 처벌을 받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처벌하거나 보복하는 건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요건에서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그거를 처벌하지 말라는 정도지 이 사람에게 이건 뭐 어디 가서 절대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넘는 정도의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 취지를 좀 남용해서 이 피해 여학생에게 너 그럼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좀 오히려 더 안 좋게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이 박사 학위 따려고 한국에 왔던 이 외국인 대학원생 결국 지난 학기를 끝으로 자퇴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학위는커녕 성추행 피해만 입었다라고 회한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일단 피해자의 상처는 상처고 이 가해한 그 교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참 문제입니다. 해임이 됐는데요. 뭐 동아리나 학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답니다. 학생들도 만나고. 근데 왜 징계를 받고 왜 해임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해임된 뒤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피해자는 결국은 자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만 손해를 보고 나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부산의 사립대입니다. 예, 관련 기사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